네, 뉴스 완전 정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뉴스 한번 꼼꼼히 살펴볼 건데요. 뉴스 뒤에 있는 뉴스 속의 뉴스도 뉴스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속이 다른 뉴스 등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인데요. 한겨레 신문 단독입니다. 야, 정말 대박 단독을 터뜨렸네요. 대한노인의 혜택 발휘한 이낙연 간부의 원금? 지원금인 것 같은데요. 원금 받아? 후원금. 지원금, 그죠? 후원금이겠죠. 후원금, 예. 정치 후원금. 예. 글자가 어디가 잘린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에 대한노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내고 같은 기간 고위 간부로부터 고액의 정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후보자가 법안 발의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기사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의혹이라는 걸 가정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총 1,5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저것도 뭐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적폐청산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대한노인회라는 조직은 이익단체입니다. 그렇죠? 네. 네. 이 이익단체에서 이 단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보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년에 걸쳐서 법정 한도 범위인 각각 500만 원씩 1,500만 원을 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상생구조를 만들어 나갔던 것이 뭐 또 다른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중심에 우리 총리 후보자가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비스트를 만들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예 합법적인 입법 과정에 개입을 하는 로비스트를 만들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요. 제가 기사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OECD에서요, 한국 의원 입법이 규제 주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요,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한 중에 하나가 입법권이죠. 법을 발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맞물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입법권을요, 만약에 이렇게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해 주는 대가로 만약에 후원금을 받았다면요, 이거는 상생관계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세제 혜택이 정당한 거라면 저도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후원금 때문에 발의를 하고 그 법이 통과 안 될 줄을 만약에 알고 그냥 만든다면 대가성이 있는 뇌물수수인가요? 적폐 아닌가요? 예. 그게 적폐 아닌가요? 청산해야 할 적폐 가운데 하나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적폐 청산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네. 자, 본인의 총리 후보자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요, 이 부분 문제 있죠? 제기해야죠.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야, 이거 뭡니까? 정교조 당선 빚 갚으라며 팩스 투쟁입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요, 우리 덕분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됐다. 정교조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선 빚 갚으라면서 팩스 투쟁을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빚을 갚아라. 팩스를 넣으면서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정교조가. 그런데요, 청와대는 고마운 건 사실이지만 곤혹스럽다. 정교조에서는 매주 수요일 학교 앞에서 시위를 했었고, 시도교육청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이 모든 게 우리의 공이다라고 정교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교조가 만일 문재인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에 또 기사 하나 첨부하겠습니다. 문 정부는 우리 편. 이익단체 요구 본물. 보이십니까? 노동계 시민단체 시위 잇따라.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요, 탄생되기 전에 문재인 후보 시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쳤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뭐 교수가 몇천 명 줄을 섰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또 설이겠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했던 아주 조심스러운 우려가요, 당선되고 나면 다들 자신의 공이라고 할 건데 어떻게 할까라는 것이었는데요. 어떡합니까? 팩스 투쟁. 위원장님. 아니 정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 네. 사실 법의 노조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법원에서 1심, 2심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행정부의 수장인 그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난감한 것이 사법부잖아요. 상권 분립의 원칙이 존중되는 이 대한민국에서 사실 법원에서 이미 1심, 2심 판결 나서 법의 노조로 규정된 이 정교조를 참 되돌리기가 쉬운 구조는 아니겠죠? 네. 그런데 난항입니다. 어떻게요? 팩스 투쟁하는데? 보니까 뭐 그렇네요.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촛불혁명의 주체가 정교조와 민노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정교조가 촛불혁명을 성공시켜서 결국은 현재 권력을 내쫓는 역할을 하는데 이 주범 역할을 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내용 한번 볼까요? 보면요. 말하자면 혁명투사 역할을 한 거군요. 아니 광화문 1위 시위, 홍위병 역할. 1인 시위, 예. 1인 시위 할 때 학교 앞에서 정교조가 시위했던 그게 정의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이 정교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법에 노조화되어 있는 것을 합법 노조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 했다는 한 거죠. 설.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교조의 정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또 왜 갑자기 또 세게 나가요? 저 지금 갑자기 또 벽에 붙었습니다. 정교조가요, 지금 팩스를 넣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교조가 합법화 될까요? 문재인 정부로서도 참 난감할 겁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은 이 지금 법의 노조로 되어 있는 것을 합법 노조로 만드는 노력은 하겠지만은 결국 쉽지는 않겠죠. 빚. 혁명에 대한 대가로 빚입니다. 참 자, 그렇군요.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박지원 의원이 문바들이 말해도 나는 민주당과 통합하지 않는다. 즉, 동교동 원로들이 민주당과 통합하려고 하자 추미애 대표가 NO라고 하니까요,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의당 백기투항 하는 겁니까? 자,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결국은 뭐 지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원내 가반을 확보하려면 150석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내놓는 이 모든 일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은 사실은 3분의 2 정도 확보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결국은 이 보수로 위장한 네. 이 국민의당을 각계로 깨멸시켜서 결국 무너뜨리는 업무 내지는 공작을 하겠죠. 그런 건가요? 1단계로. 결국은 문바들이 말해도 민주당과 통합하지 않아라고 말한 박지원 의원의 발언은요, 사실 국민의당 흡수론을 주장하고 있는 친문 패권 세력과 국민의당을 연일 깎아내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극성 지지층을 애둘러서 겨냥한 발언이라고 합니다.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혹시 합당할 생각 있는 건가요? 그러면 보수가 아닌 건가요? 궁금하네요. 네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캐스팅 보트 가지고 있으니까요. 꽃놀이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박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데 본인이 보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위장 보수로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국민의당은 국민의당 위장 보수 때문에 우리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방송에서 보수입니까라고 물으면 보수래요. 국민들을 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분열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위장보수의 그 상징적인 인물인 안철수를 내세워서 안철수 빼놓고는 소위 말해서 뭐 합리적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당에 있습니까? 민주당으로 가야죠. 안철수 의원은 보수 맞나요? 안철수 씨는 저는 그냥 구름도사로 생각해요. 그 구름도사요?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심히 우려가 되는 인물이죠. 구름 과자는 담배인데.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입니다. 자, 성과 연봉제 합의해 놓고 말 바꾸는 한전노조입니다. 한전노조가요, 노사 합의로 도입한 성과 연봉제를 재검토하겠다고 하는데요. 노사 합의를 해놓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의 직장 한전노조가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네. 국민의 70% 해당되는 서민의 가슴을 울리는 일입니다. 저게. 네. 평균 연봉 1억에 가까운 그 기종 노조의 대표적인 조직인 이 한전에서 힘들게 이 연봉 성과급제를 도입을 했는데 네. 정권이 바뀌자마자 자기네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들고 나오는 그 몰름치를 과연 국민이 용서를 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귀족 노조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노조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노조가 굉장히 가난한 근로집단 같은데요. 네. 연봉 1억 이상이면 높은 거 아닌가요? 아, 높죠. 연봉 1억 이상인데 더 달라고 하는 건 무슨 심보일까요? 정말 뭐 하성에서 온 사람들이나 뭐 뿌리는 신보죠. 원래 사람들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복기포의 불찰노비다. 내 배가 부르면 내 노비의 배고픔을 모른다라는 옛날 고사성어가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다른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요. 네. 이 시대는 이 나누고 베풀고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면은 연봉 1억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전의 기종 노조 구성원들은 대우각성해서 어떻게 하면은 자기들보다 더 힘들게 사는 하청의 근로자들과 이 이익을 공유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해야지. 어떻게? 아니죠. 아복기포. 내가 배부른, 그러니까 내가 배부른 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과 모여 있으니까. 그렇죠. 주변에 진짜 배고픈 사람들을 아예 못 돌아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배부른 생각이. 돼지가 생각이 없어진다는 아이, 거 또 왜 아시죠? 갑자기 또 배부른 돼지까지 나가요?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로. 자, 위태위태합니다. 5번째 뉴스를 보겠습니다. 5번째 뉴스는요.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날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다. 자, 봅시다. 청문회 이모저모인데요. 문 대통령 열혈 지지층들이 보내 야 문파 패권주의 반민주적이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문자 폭탄이 한마디로 우수수 2,000통 정도가 왔다고 합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요. 오후 청문회에서 청문회를 하면서 계속 핸드폰이 울려서 봤더니 XX하네. 너는 군대 갔다 왔냐. 낙선 운동하겠다. 등의 문자가 쏟아졌다. 2,000통을 받았다. 우리 당의 강효상 의원도 무차별 욕설 문자가 계속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반민주적 행위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문회에서 질의를 할 수 있는 건 국회의원의 권한입니다. 그 질의 내용이 혹시라도 인신공격적이었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정식으로 항의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인신공격적인 문자 폭탄은요. 저는요. 청문회에 똑바른 말을 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 주변에서 이런 문자를 보낼 경우에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어떠십니까? 문파의 소임은 정권 창출이었잖아요. 촛불혁명을 통해서 현재 권력을 내쫓고 정권 창출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목표 달성했으면은 사실은 하방돼야죠. 그래서 조용히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 2,000통 이상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협박을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김빠도 있나요? 만들어내면 되죠. 뭐. 몇 명이라도 있나요? 맞습니다. 외로워요. 서영 씨, 김빠 1번 하세요. 네. 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네, 2번도 여기 있습니다. 벌써 두 분. 네, 아유, 벌써 2명입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네, 아까 맛있는 걸 사줬으니까 우리는 빠 해야 돼요. 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뉴스인데요. 자, 홍준표 우리 당 대통령 후보가 6월 4일 날 귀국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요, 사진 보셨습니까? 저 멀리서 보니까 아주 사진이 멋있네요. 둘째 아들과 아리조나주 등산 6월 4일 뵙겠다는데요. 아리조나주. 둘째 아들 집에 갔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댓글을 봤는데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집에 가서 오래 있으면 안 돼요. 후보님 돌아오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있잖아요. 아들 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대요. 요즘은 며느리 집. 여러분, 제가 이제 농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간만에 여유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즐기고 계신 모습 보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돌아오면 또 바쁜 일정이 시작되겠죠? 그렇죠. 사실 이제 뭐 전당대회에서 우리 새로운 당 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네. 홍 대표에 대해서 사실 그 특히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좀 추대하자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뭐 있어 왔잖아요. 네. 근데 또 최근에 사실 이 당을 아사 일부 직전에서 구해냈던 정우택 이 원내대표 겸 근한 대행께서 네.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네, 원내대표로 12월까지. 사실 저는 정우택 대표의 그 통 큰 양보에 대해서 네. 감동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의 이 새로운 미래 건설을 위해서 이렇게 비울 수 있는 이 결단을 할 수 있는 이 위대한 리더십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지금 누구 칭찬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우택 의원은? 대표도 칭찬하고 홍준표 대표는 어쨌건 그 깨멸 일부 직전에 갔던 보수 정당을 7%에서 시작해서 괴멸이 아니고 깨멸입니까? 제 발음이 원래 좀 원시적입니다. 24%까지 끌어올렸으니까 우리 당의 또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이 자산을 네. 사실은 잘 그 보호를 하고 지켜가야죠. 네, 저는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드님 집 아니죠, 며느님 집에서 오래 계시지 마시고요. 빨리 오시라고. 우리 곁으로 와주세요. 자, 이것으로 우리 완전 정복 오늘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완전 정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뉴스 한번 꼼꼼히 살펴볼 건데요. 뉴스 뒤에 있는 뉴스 속의 뉴스도 뉴스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속이 다른 뉴스 등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인데요. 한겨레 신문 단독입니다. 야, 정말 대박 단독을 터뜨렸네요. 대한노인의 혜택 발휘한 이낙연 간부의 원금? 지원금인 것 같은데요. 원금 받아? 후원금. 지원금, 그죠? 후원금이겠죠. 후원금, 네. 정치 후원금. 네. 글자가 어디가 잘린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에 대한노인회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내고 같은 기간 고위 간부로부터 고액의 정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후보자가 법안 발의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기사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의혹이라는 걸 가정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총 1,5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이렇게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해 주는 대가로 만약에 후원금을 받았다면요, 이거는 상생관계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세제 혜택이 정당한 거라면 저도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후원금 때문에 발의를 하고 그 법이 통과 안 될 줄을 만약에 알고 그냥 만든다면 대가성이 있는 뇌물수수인가요? 적폐 아닌가요? 예, 그게 적폐 아닌가요? 청산해야 할 적폐 가운데 하나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적폐 청산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네. 자, 본인의 총리 후보자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요, 이 부분 문제 있죠? 제기해야죠.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야, 이거 뭡니까? 정교조 당선 빚 갚으라며 팩스 투쟁입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요, 우리 덕분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됐다. 정교조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선 빚 갚으라면서 팩스 투쟁을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빚을 갚아라, 팩스를 넣으면서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정교조가. 그런데요, 청와대는 고마운 건 사실이지만 곤혹스럽다. 정교조에서는 매주 수요일 학교 앞에서 시위를 했었고, 시도교육청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이 모든 게 우리의 공이다라고 정교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교조가 만일 문재인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에 또 기사 하나 첨부하겠습니다. 문 정부는 우리 편. 이익단체 요구 본물. 보이십니까? 노동계 시민단체 시위 잇따라.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요, 탄생되기 전에 문재인 후보 시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쳤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뭐 교수가 몇천 명 줄을 섰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또 설이겠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했던 아주 조심스러운 우려가요, 당선되고 나면 다들 자신의 공이라고 할 건데 어떻게 할까라는 것이었는데요. 어떡합니까? 팩스 투쟁. 위원장님. 아니, 정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 네. 사실 법의 노조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법원에서 1심, 2심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행정부의 수장인 그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난감한 것이 사법부잖아요. 상권분립의 원칙이 존중되는 이 대한민국에서 사실 법원에서 이미 1심, 2심 판결 나서 법의 노조로 규정된 이 정교조를 참 되돌리기가 쉬운 구조는 아니겠죠? 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팩스 투쟁하는데?
보니까 뭐 그렇네요.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촛불혁명의 주체가 정교조와 민노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정교조가 촛불혁명을 성공시켜서 결국은 현재 권력을 내쫓는 역할을 하는데 이 주범 역할을 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내용 한번 볼까요? 보면요. 말하자면 혁명투사 역할을 한 거군요. 아니 광화문 1위 시위, 홍위병 역할. 1인 시위, 예. 1인 시위 할 때 학교 앞에서 정교조가 시위했던 그게 정의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유, 이 정교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법에 노조화되어 있는 것을 합법 노조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 한 했다는 거죠. 설. 예. 이거 사실은 저것도 뭐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적폐 청산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대한노인회라는 조직은 이익단체입니다. 그렇죠. 네. 네. 이 이익단체에서 이 단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보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년에 걸쳐서 법정 한도 범위인 각각 500만 원씩 1,500만 원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상생구조를 만들어 나갔던 것이 뭐 또 다른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중심에 우리 총리 후보자가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비스트를 만들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예 합법적인 입법 과정에 개입을 하는 로비스트를 만들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요. 제가 기사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OECD에서요, 한국 의원 입법이 규제 주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요,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한 중에 하나가 입법권이죠. 법을 발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맞물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입법권을